20번 다시 하겠습니다. 중간에 끊어지는 바람에, 이게 시간 제한을 내가 설정을 안 해놓고 해가지고 지금 그걸 다시 해야 되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요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였고, 제일 어려운 문제였어요. 아마 틀리라고 저는 낸 문제 같아요. 뭐, 만점은 좀 방지용 아닌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뭐 2번 찍으시면 안 됩니다. 그지? 준실험은 자연상태 실험이니까 진실험에 비해서 실현 가능성 높고 외적 타당성도 높아요. 근데 외부 변수 통제하지 못하다 보니까 내적 타당성이 떨어지겠죠. 됐지?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지문들이 이제 문제인 거야. 아는 거라고는 내가 봐서는 2번밖에 없었을 거라 생각해. 회귀불연속은 한번 시험에 나왔죠. 7급에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 이거야. 내가 장학금을 주고 싶어요. 근데 다 주지 못하다 보니까 점수를 95점에 자른 거야. 95점에 자른 다음에 95점 넘어간 친구들은 장학금을 준 친구고 넘어가지 못한 친구는 장학금을 안 준 친구들이에요. 그럼 어때? 95점을 기준으로 넘어간 친구가 있고 넘어가지 않은 친구니까 넘어간 친구는 실험 집단, 넘어가지 않은 친구는 비교 집단이야. 상황이 다르지, 이제 성격이 다르지. 그러니까 진실험이 아니라 준실험이야. 근데 만약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생각해봐. 그럼 효과 없는 거야. 왜? 어차피 여기 있는 친구가 공부를 더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줘도 똑같은 비율이잖아, 지금. 근데 만약 그렇지 않고 이게 끊어지고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다면 이만큼은 뭐다? 장학금 효과예요. 됐지? 그래서 이 회귀불연속 실험은 과연 장학금 줬을 때 이게 끊어지지 않고 쭉 가는 이런 형태인지 아니면 끊어진 다음에 달라지는 건지 이걸 가지고 끊어졌다면 효과 있는 거고 끊어지지 않았다면 그냥 효과 없는 거. 어차피 이 친구들이 더 잘한 친구였기 때문에요. 됐지? 그래서 뭐야? 구분점에서 불연속적인 단절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정책 효과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게 회귀불연속 설계야. 여태까지 이게 준실험이라고만 애워뒀지만 이게 개념 물어봤죠. 됐지? 이것도 아닙니다. 자, 이제 1번과 이제 4번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알기 위해서는 내가 아까도 하다 말았는데, 검사 효과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통제 집단이 뭔지, 사전 사후 설계가 뭔지를 복합적으로 알아야 돼요. 또 이게 막 겹쳐 있고, 이게 막 장단점이 겹쳐 있단 말이야. 검사 효과는 내가 사전에 그 문제를 풀어봤다는 겁니다. 사전에 풀어봤죠. 풀어봤기 때문에 도대체 정책 때문에 효과가 나왔는지, 아니면은 그 풀어본 경험 때문에 효과가 나왔는지 알 수가 없죠. 이게 검사 효과란 말이야. 그래서 봐, 사전에 그 문제를 풀어봤어. 그지? 통제만 사전 사후가 아니라 비교도 사전 사후, 그 실험도 사전 사후겠죠. 그래서 다시 그려볼까? 여기 실험 집단이 있고 비교 집단이 있어. 사전에 측정하고 사후에 얘 사전에 측정했어. 얘는 정책을 실시한 다음에 사후에 측정했고 얘는 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사후에 측정했어요. 요 결과값이 나왔단 말이야. 달라. 여기는 90점이고 여기는 80이라고 합시다. 이 10점 차면 정책의 차이인가? 이렇게 말하기가 좀 헷갈려요. 왜 안 되냐면은 얘도 경험해봤잖아. 얘도 경험해봤잖아. 그럼 얘는 정책을 실시하지 않았지만은 경험 때문에 나온 것도 있지 않을까? 그렇지? 이러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전이 들어갔을 때는 검사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방지하는 게 바로 뭐다? 솔로몬 내집단 설계예요. 자, 이것도 둘로 가르는 거야. 경험한 친구, 경험하지 않은 친구, 경험한 친구, 경험하지 않은 친구. 그지? 그래서 경험한 친구도 정책을 실시하고 경험하지 않은 친구도 실시하고 얘도 마찬가지야. 경험한 친구도 얘는 실시하지 않았지 경험하지 않은 친구도 실시하지 않은 거야. 그 다음에 요 네 개의 점수를 비교해 보는 거야 이제. 그래 버리면은 이 검사 효과를 차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내집단 설계는 이렇게 사전 검사 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됐지? 이건 여러 번 봤죠? 그 다음에 사후 설계만 한번 해봐요. 사후 설계만 들어가 버리면 뭐가 문제냐면은 자, 얘는 사전에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야. 사후에만 점수를 본 거예요. 그럼 여기에 뭐가 껴 있어 이제? 뭐 역사 효과라든지 뭐 이상한 사건이 막 껴 있잖아. 그치? 얘는 사전에도 했고 사후에도 했는데 얘는 사전에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사후에만 점수 본 거잖아 지금. 그러다 보니까 내적이 떨어지겠죠. 내적이 떨어지고 근데 얘는 어때? 사전도 있고 사후도 있고 경험한 놈도 있고 경험하지 않은 놈도 있잖아 지금. 그래서 경험하는 사전 사후 실험의 장점도 있고 경험으로 인한 문제점을 사후 경험하지 않은 친구로 보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솔로몬 집단 설계는 이렇게 사전 사후 설계의 문제점도 검사 효과 때문에 나온 문제점도 보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전에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값이 정말 정책 때문에 나왔는지 다른 요인이 끼었는지 알 수 없잖아. 이런 것도 사전 측정으로 내가 제어할 수 있잖아 지금. 근데 사전 측정해버리면 검사 효과가 나오는데 검사 효과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이걸 둘로 가르는 거야. 경험한 친구와 경험하지 않은 친구.
경험한 친구와 경험하지 않은 친구. 경험한 친구를 비교한다면 사전 사후 설계가 될 거고 경험하지 않은 친구는 사후 설계를 한 거야. 이 두 가지가 겹쳐 있다 보니까 사후 설계를 해버리면 사전 경험 효과를 차단할 수 있는 거고. 됐죠? 이런 것들 이 두 가지 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웠고 행정학 범위를 좀 벗어나는 것 같아요. 7급에도 이건 좀 벗어난 것 같아요. 거의 통계학이나 조방 선생님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정책학 선생님도 이 정도까지 내진 않거든요. 이거는 정확하게 이 실험 집단, 이 실험이 뭔가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장단점까지, 해결책까지 다 물어봤잖아, 지금. 그치? 그래도 2번 찍으신 분은 심각하게 반성하셔야 되고요. 1번하고 4번 놓고 찍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 문제 빼고는 저는요, 완전히 뭐 우리가 접근하기 힘들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분명히 접근할 수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논점을 잡지 않고 암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안 나온다고 해서 보지 않았다든지, 그지? 이래버리면 분명히 틀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작년의 시험에 비해서 난이도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 되면은 뭐 3, 40점 떨어지는 행정 우습지도 1도 아닙니다. 그냥 평균이 한 방에 확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번에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분명히 작년에 비해서 행정학 점수는 평균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짜 실제 난이도가 공부할 때 정말 어렵냐? 안 그래요. 만약에 이제 강의 듣고 이 강의 듣는다든지, 이 지금 해설 강의라든지 또 공부하실 때 이런 문제 봤을 때 이걸 내가 왜 틀렸지? 이게 쉬운 거를 이렇게 착각할 거야. 분명히 그렇습니다. 왜? 아주 난이도가 있는 거는 20번밖에 없어요. 뭐 이해가 안 된다든지 이런 건 20점밖에 없고 나머지는 내가 보기만 하면 다 맞출 수 있는 것들이었단 말이야, 지금. 그리고 시험에 뭐 거의 뭐 처음 나온 것도 거의 없어요. 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에요. 이거 처음 나왔다고? 그 지방자치론은 있었는데 이건 처음 나올 수도 있겠다. 근데 인사위원회는 많이 물어봤잖아요. 인사위 역관주의 폐해로 많이 물어보니까 논점 알고 있었다 맞출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 나머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맨날 신다원도 나왔고 이것도 통합재정이 좀 바뀌었는데 이 바뀐 걸 물어본 것 같고요. 분명히 어려운 건 맞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든지 뭐 이거는 행정 손 못 대겠다 이런 문제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잘한 친구들은 그 점수 유지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지? 근데 중간 어정쩡한 친구들이 문제입니다. 분명히 내가 90점 모의고사 맨날 나왔는데 이번에 50점밖에 못 빠졌어요. 이런 분 되게 많을 걸 생각해요. 왜? 기출문제만 맨날 나오는 거 보고. 그지? 논점 아니어도 맨날 봤기 때문에 답을 알고 있고 그냥 논점 아니어도 그냥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라면은 누구나 그 정도 나왔을 거야. 근데 똑같은 문제여도 문제를 가리고 서로 비교하게 만들고 논점 가리고 그치? 비교한 것도 1번처럼 고전과 신고전 비교했다면 쉬웠을 텐데 고전 내에 테일러와 페어리나 귤릭을 비교해버렸잖아 지금. 그치? 이러니까 좀 더 지역별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인데 점수는 한 40점, 50점 차이 나버려요. 그럼 앞으로 뭐 어떻게 나올 것 같아? 계속 난 이렇게 나올 거라 생각해요. 그치? 국영사는 쉬워질 거고 전공 과목은 국영사 빼려고 그러잖아 지금. 근데 못 빼고 있으니까 지금 쉽게 낼 수밖에 없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전공 과목을 어렵게 낼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행정학이 완전히 뭐 새로운 거라든지 완전히 뭐 처음 보는 거라든지 그런 건 전혀 아니야. 여태까지는 그냥 너무나 쉽게 줬기 때문에 누구나 1년 열심히 공부한 친구나 그냥 대충 본 친구나 차이 없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고 다 보자는 건 아니야. 다 보자는 건 아니고 최소한 용어 정리는 해야 돼요. 행정학에 나온 용어라든 용어 정리해야 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 보십시오. 어떤 책도 마찬가지 다 있어요. 솔로몬 내 집단 설계 없는 거 없어. 다 있단 말이에요. 사전 사후 설계 다 있어요. 다만 본인이 그걸 얼마나 자기 거화 시켰는가. 과학적관리법이 없는 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지. 포스코브 없는 책이 어디 있어? 다 있단 말이야. 과연 네가 연결시킬 수 있는 거 없는가? 배보에 관료제가 없는 게 어디 있어? 다 있지. 그렇지. 근데 왜 나왔는가? 네가 이해할 수 있는가? 이걸 이해하고 풀었다면 쉬운 문제였을 거고 만약에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암기만 했다면 와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행정학 계속 앞으로 옛날에 이렇게 나왔어요. 갑자기 이제 그 선택 과목이 되면서 이상하게 나왔다가 이제 몇 년 지났지 지금 필수로 들어온 지 한 2년째인가 지금 드디어 이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원래 행정학 영어만큼 꽈락이 많은 시험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처음 보신 분들이라든지 어설프게 공부하신 분들은 꽈락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90점 이상 모의고사에서 맞았던 분들 뭐 기출문제 작년에 한 95점 나왔는데 그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분명히.
논점 없이 외웠다면은 바로 40점, 50점대로 나락으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60점, 70점. 근데 커트라인은 아마 국영사가 더 쉬웠기 때문에 거의 작년하고 비슷하든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국영사가 더 어렵기 때문에 걔가 쉬워버리면 커트라인 올라갑니다. 행정은 그래서 버텨야 돼요, 이제. 국영사에서 만점을 다 맞지 못한다면 행정학에서 절대로 80 밑으로 떨어진다면 붙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국가직은요. 왜? 많은 수험생이 존재하고 이미 잘하는 친구도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행정학도 최소 80은 넘어야 됩니다. 90은 넘어가야지 그때는 이제 나도 이제 경쟁이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 시험에도 맨 마지막 20번 문제 정도 그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맞추지 않았을까라고 생각 잘 하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내 행정을 이해했고 그치? 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자라면 그 정도는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60점 맞았다? 맞으면 뭐 할 건데 그거 떨어지는데 시험에. 요번 시험은 70점 봐도 잘한 거다? 아 잘하면 뭐 하는데 떨어졌는데 시험은. 70점 맞으면 딴 거 과목을 다 맞아야 되잖아요. 다 맞아야지 붙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아, 다 맞으면 무조건 붙는 거지, 딴 거. 근데 딴 걸 다 맞을 수 있냐는 말이야. 국어, 영어, 국사, 또 행정법 이런 것들. 다 맞을 수 없잖아. 그럼 뭐 평균 90 잡고 걔네들 나 행정 한 60 잡아봐. 몇 점 나오나? 그러면 국가직은 어렵잖아요. 우리는 붙기 위해 하는 거지 뭐 과정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붙어야 돼 무조건. 그치? 무조건 붙어야 되기 때문에 뭐 60 맞고 뭐 수고했습니다. 이번엔 70만 맞아도 잘했습니다. 나는 그 말 절대로 못해요. 붙지 못하면 무조건 잘못한 겁니다. 네가 100점 맞아도 떨어지면 잘못한 거예요. 붙는 게 목적인 거지 100점 맞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점수를 맞을 수 있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도 무조건 암기하지 말고 뭐가 논점인지 뭐가 포인트인지 이걸 왜 틀렸는지 이건 사업 내인데 사업관이 찾을 수 있는가 이거야 그 얘기야 지금. 논점을 알고 접근을 하는 방법 연습을 계속해야 돼요. 풀기 전에 뭘 물어봤나 생각 한번 해봐. 1분만이라도 생각하고 풀고 생각하고 풀고 뭘 틀게 만들었는가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요. 다시 기본서 돌아가 기본서 보라는 게 아니야 지금. 다 기본서 봐봤자 어차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집단서가 없는 책이 어디 있어. 다 있지. 다만 내가 꼼꼼하게 안 본 것뿐이지. 사업구조 없는 책이 어디 있어. 다 있지. 연공주의 없는 책이 어디 있어. 다 있지. 다 있다고 생각해. 아마 강사도 똑같은 말 할 거야. 내 책에 다 있다. 저 다 있어요. 다 하다못해 솔로몬 내 집변 다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던 것뿐이지. 사전 사후 설계 진실업입니다. 사후 통제 집단 설계 진실업 다 있어. 내 책에. 근데 연결시키지 않았잖아 지금. 그럼 여러분 연결시킬 수 있냐 그 얘기야. 근데 그렇게까지 깊이 물어볼지는 몰랐어요. 9급에서. 이건 7급 문제 수준 이상으로 낸 것 같아요. 또 행정학에도 잘 안 나오는 문제인데 거의 통계학이 조방 문제란 말이야. 그걸 물어봤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그 100점 방지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딴 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접근해서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려웠고 작년에 비한다면 상당히 어려웠어. 한 3, 40점은 훅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떨어져 버리면 붙기 어려우니까 앞으로 이렇게 대비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범위 넓히지 말고 이미 충분히 넓어요. 알고 있는 거, 기출된 거, 9급이든 7급이든 국회직이든 상관없어. 기출된 거의 용어는 다 알아야 돼. 왜 논의되는가 논점 알아야 돼요. 최소한 기출된 것만이라도. 그랬다면 점수는 잘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거 빼고 나는 9급이니까 7급 빼버리고 국회직 빼버리고 뭐 학자 빼버리고 다 빼버리고 뭐 남는데 아무것도 안 남잖아. 그랬다면 점수가 안 나왔겠죠. 그래놓고 90 넘기를 바란다는 거는 요행입니다. 인생을 평생 요행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 요행은 정말 평생 한 번이나 두 번 오면 많이 와요. 그치? 그리고 그런 요행은 이런 시험, 이런 데 쓰지 말고 정말 다른, 정말 중요한 데 써야 돼요. 뭐 로또라든지 뭐 이런 데 써야지 뭐 이런 데 써. 이거 열심히 하면 붙는 건데. 진짜 행운은. 그래서 그런 행운을 시험에서 바라지 말고 정말 그런 행운은 다른 데 바라시고 이거는 그냥 꼼꼼하게 보시고 논점을 보고 그다음 용어 정리하시고 저는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또 잔소리 같네요. 이렇게 길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길게 돼버렸어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끊어져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